지금부터 강이나 연못에 어떤 식물이 살까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나 연못에 사는 다양한 식물 중에서 불의옥잠은 물에 떠서 삽니다. 불의옥잠이 물에 뜰 수 있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불의옥잠에 대해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옥잠은 교과서 16쪽에 있었죠. 16쪽에 보면 불의옥잠은 여기 보면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었습니다.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 개구리밥, 물상추, 불의옥잠이 있었는데요. 네, 불의옥잠은 여러 식물 중에서도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불의옥잠이 과연 어떻게 물에 떠서 생활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탐구활동, 불의옥잠의 특징을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의옥잠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돋보기, 나무판, 칼, 물이 담긴 수조, 코팅 장갑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칼을 써야 돼요. 칼은 어떻죠? 네,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이 베이지 않도록 칼을 쓸 때는 항상 코팅 장갑을 같이 준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불의옥잠의 생김새를 관찰합니다. 2번,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나무판에 올려놓고 칼로 잘라 관찰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불의옥잠의 생김새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우리 불의옥잠의 모습을 조금 확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불의옥잠은 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잎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뿌리가 있고요. 그 밑에 줄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식물과는 모습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이 불의옥잠의 잎 부분만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옥잠의 잎은 조금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식물의 잎을 보면 잇몸과 잎자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네,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다시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있으면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자, 이 윗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잎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와 연결된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가 잎자루라고 했던 기억이 나나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줄기와 붙어서 잎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잎자루였습니다. 자, 보통 식물들의 잎자루는 이렇게 작은데, 네, 불의옥잠은 좀 특별하게 잎자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게 독특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의옥잠의 잎자루를 한번 자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준비한 이 불의옥잠 식물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불의옥잠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불의옥잠은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뿌리가 보면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고, 불의옥잠 식물은 이렇게 선생님이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불의옥잠은 이렇게 선생님이 내려도 가라앉지 않죠.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불의옥잠의 이 잎자루, 특별한 잎자루 때문입니다. 잎자루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풍선같이 생겼기도 하고 둥그렇게 생겼죠. 이게 공기 주머니 역할을 해서 이 안에 공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위에서 이렇게 떠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의옥잠의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옥자의 모습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불의옥자루의 잇몸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란 부분이 불의옥자루의 입자루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수염처럼 생긴 이 부분이 불의옥잠의 뿌리입니다. 자, 이렇게 불의옥잠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잎을 하나씩 떼서 불의옥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불의옥잠에 잎을 하나 떼냈습니다. 자, 불의옥잠 윗부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잎몸이고 아랫부분이 불의옥잠의 입자루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칼을 사용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세로로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세로로 잘랐습니다. 자, 세로를 잘라서 보니까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들이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도 보면 많은 공간이 스펀지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가로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불의옥잠 입자루를 가로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옥잠 입자루를 가로로 잘라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각 공기 주머니마다 이렇게 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약간 다른 색깔로 번쩍번쩍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막이 보이나요? 이 막이 있어서 이 안에 공기가 가두어져 있는 것으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잘라서 보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렇게 공기가 찌그러들면서 안쪽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의옥잠의 안쪽에는 공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불의옥잠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았습니까? 네, 불의옥잠의 입자루는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입자루 안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자루 안에 공기가 있어서 입자루가 물에 둥둥 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른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손으로 누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우리가 물 안에서 짜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이 불의옥잠 입자루를 가지고 물 안에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의옥잠을 가지고 이 불의옥잠을 물속에 넣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잘 관찰했나요?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불의옥잠을 물속에서 한번 손가락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을 관찰할 수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불의옥잠이
입자루 안에 많은 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의옥잠을 물속에 넣고 손으로 누르니까 이렇게 누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불의옥잠 안쪽에 있던 입자루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모두 잘 관찰했네요.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옥잠과 같이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 잎에 공기 주머니가 있거나 그 다음에 잎이 넓어서 물에 뜰 수 있습니다. 불의옥잠은 잎에 공기 주머니도 있었고 잎이 넓기도 하지요.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식물이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겠죠.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그 식물이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같이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불의옥잠도 물이 많은 주변 환경에 적응한 것입니다. 그렇죠. 불의옥잠 같은 식물들이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그 물의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겠지요. 네, 교과서 잘 살펴봤고 다음으로 실험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험 관찰 10쪽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불의옥잠의 특징 찾아보기.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자른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불의옥잠을 우리가 그려줘야겠죠. 자, 불의옥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잘랐을 때 안쪽에 어떤 모양들이 있었죠? 이렇게 많은 공기 주머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공기 주머니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른 면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자른 불의옥잠의 입자루를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손가락으로 누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자, 뭐라고 적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불의옥잠의 입자루에 있던 공기가 나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불의옥잠이 물에 떠서 살 수 있는 까닭을 적어봅시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입자루에 있는 공기 주머니 때문에 물에 떠서 살 수 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물이 강이나 연못의 환경에 중요한 단어죠. 뭐다? 적응한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강이나 연못의 환경에 적응한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식물을 한번 생각해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배웠던 식물들 무엇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검정말이나 나사말 같은 식물들이 있었죠. 그런 식물도 관계가 있습니다. 검정말은 물속에 잠겨 살기 때문에 식물의 줄기가 물의 흐름에 따라 잘 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검정말이나 나사말은 물속에 살고 줄기가 물속에서 잘 휘어질 수 있도록 적응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불의 옥잠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불의 옥잠은 어떤 식물이었죠? 네, 맞습니다. 불의 옥잠은 물에 떠서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 불의 옥잠의 입자루를 잘라서 살펴보니 이런 여러 개의 공기 주머니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 공기 주머니 속에 공기가 들어 있어서 물 위에 떠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 옥잠을 눌러보니까 안에서 공기가 나와서 위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식물들이 환경에 뭐라고 하죠? 적응해서 살아간다고 하죠. 이렇게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적응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